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14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자기 당 의원실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 공작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대표는 너무나 한가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박지원 국정원장 당장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도 남을 상황이죠. 정보기관의 수장이란 사람이 자기 동선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에서 나와서 국회 출석에서 비공개로 한 발언까지 이 제보자 조성은 씨 페이스북에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정원장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정황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국정원장을 믿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당장 해임시켜라 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모자랄 상황이죠. 그러나 너무나 잠잠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고 여권에서는 참 만만하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말한 발언들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정보기관장의 대선 개입 또는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회자가 제보자 조성은 씨와 관련해서 메신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구태 아니냐,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답합니다. 두 가지 다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검찰이 정당에다가 고발 사주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정보기관장이 폭로 과정에서 개입했다면 그것도 국정원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사안이 결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물타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한가한 답변이죠. 역시나 마치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당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평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이 이 고발 사주를 했다라는 이 문제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실로서 드러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제보자가 제공한 캡처한 화면에 이 고발장이 찍힌 이 사진이 있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어 왔는데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보낸 것인지 제대로 드러난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가 뭔가 공모한 것 아니냐 하는 여기에는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문제가 된 시점 전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 보도 시점이 저와 우리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자기 고백과 같은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실체가 없는 고발 사주와 뭔가 사실로서 드러난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 편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지원 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 공정관리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 박지원 원장이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택해야 될 수 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니, 이게 해명으로 끝날 사안입니까? 이미 지금 박지원 원장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장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이런 국정원장 사퇴하십시오. 이 해임을 촉구해야죠. 참 이렇게
한간 야당 대표를 보면 이 여당에서 얼마나 만만하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비슷하게 생각하는 언론인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에 매일경제신문 한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힘 하는 꼴 보니 200년 야당하겠다. 굉장히 아주 강한 조롱의 표현이죠. 자, 여기서 이 노원명 칼럼이라는 코너에 실린 글인데 한 대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고발 사주 혐의로 고발된 직후 공수처가 입건을 했다.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으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대표를 잇는 야당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나라가 뒤집혔을 것이고 대선을 제대로 치르기도 어려워진다. 실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수백억 원대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당시 여당이 폭로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막았다. 야당과 민심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정권이 이렇게 나오는지 자괴감이 안 드나? 아니나 다를까 당대표와 대선 주자들의 대응을 보면 여당이 충분히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지금쯤 모든 경선 일정을 중단하고 야당 후보 죽이기에 결전을 선언했어야 한다. 후보들 제 나름의 속마음이야 어찌 됐든 일단 대선 개입부터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서야 정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 타격일 것이다 등등 시사평론가 같은 논평을 했다. 자기 당 유력 후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가정법의 기초에 치명적 타격 운운하는 대표를 다 본다. 그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임해서야 공수처의 대선 개입 시도라고 발언 강도를 올렸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네거티브로부터 당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입당을 종용하더니 이게 보호한다는 것인가? 자, 이 칼럼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같은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윤석열을 제끼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유승민은 그런 홍준표를 제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들이 후보가 되고 나면 이만한 네거티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큰 판으로 보아 야당의 한 후보가 네거티브로 무너진다는 것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들은 그런 걱정은 아랑곳 없이 오직 자기가 후보가 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대선에 나와 무참하게 진 그들은 지난 5년간 무슨 발전이 있었나? 그들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추미애로 상징되는 이 정권의 비이성과 독전할 때 무얼 했었나? 영남 남인이 그랬던 것처럼 야당 기득권 노름하지 않았나? 곁불죄인 것 아닌가? 자, 이 칼럼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조선시대 이 노론에 밀렸던 남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인이 200년 넘게 야당을 한 것은 노론만큼 집요하고 조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영남에 기반해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해먹겠다. 그 국회의원을 해 먹으려면 누가 당권을 갖는 게 좋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한다는 이 심리가 국민의힘을 영남 남인처럼 만들고 있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선 양당 체제가 붕괴되고 200년 일당 독주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주 이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 칼럼에 다 동의할 순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야당 그리고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의아합니다. 대체 정권 교체하겠다라는 것인지 만년 야당이나 하겠다라는 것인지 옛날 같았으면 벌써 단식 투쟁을 하고도 남았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